경찰이 오늘 이 단체 정말 참 입에 담기가 그렇습니다. 이 소녀상 앞에서 학교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펼쳤던 그 단체 대표를 조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위안부법 대통령 폐지 국민행동. 맞아요. 예, 김병헌 대표라고 있죠. 아주 네. 유명한 분인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SNS 소통을 통해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이뤄졌던 아주 긍정적인 변화고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과거 5년 전부터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상에다가 이 쓰레기 봉투를 씌우면서 철거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걸고 이제 그걸 또 마치 릴레이식으로 어떤 캠페인처럼 밴달리즘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10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SNS로 이렇게 소통도 해주셨고 또 국정과제 98번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위안부 보호라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요. 너무 반길 일이고 사실 조금 더 일찌감치 있었어야 되는 조치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의원님 문제 백범 김구 선생 증손으로서 이 문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힘을 모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단죄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 같은데 이런 혐오고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특히 학교 앞에 가서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면수심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있었었던 건데 지금에서야 이제 대통령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처벌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말인즉슨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지금만 처벌을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저도 그렇지만 이 위안부 보호법을 발의를 했고요. 이 보호법을 내일 성평등 가족위 법안소에서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맥락은 기존에 있던 우리 명예훼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범칙금 10만 원 수준으로밖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처벌할 수밖에 없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하게 되면 이번 이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벌 수위에 맞게 더 높은 수위로 처벌을 하는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과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에 따른 행동의 처벌은 좀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이해가 어려운 반응을 보였던 거죠. 사실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처벌 근거까지 마련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는 당연히 금지된 걸 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처벌한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실질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마치 지금 툭 튀어나와서 모든 걸 다 처벌할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야당은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명확하게 확인된 역사에 대한 왜곡이나 폐마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 없이 당연히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내주셔야 되고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국회 정무위 위원들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한 전 권익위원장 등 7사람을 대검에 고발했네요. 맞습니다. 국회 증감법 개정이 최초의 의원 연소 고발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국회 상임위 운영을 하다 보면 네. 지금까지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 반대편에 있는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계시면 네. 그렇죠. 정말 명확하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증감법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작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개정을 합니다. 국회 증감법을. 만약에 위원장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을 못 처벌하게 되면 그 해당 상임위 제적 의원 과반 의원의 연설을 통해서 네. 위원장 없이도 동의하지 아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사실 24년 국정감사 때부터 김영석 관장이 국회에 마땅히 제출해야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출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처벌받더라도 난 안 할 거야라고 대놓고 무시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라고 의사진행 발언만 5번 이상을 했는데 전혀 그 정무위원장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네. 지금 유철한 전 국민권익위원장부터 위증을 했던 사람들 또 네. 무단으로 국회에 불출석했던 증인들 등을 다 묶어가지고 네. 이번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같이 15명의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최초로 국회 증감법 개정 이후에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증인 선설하고 국민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증인들이. 근데 자료 제출 또 이제 증언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 이번엔 꼭 단죄가 되는 생각이 들고 김영석 이 관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해임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제 보훈부 차원에서 김영석 관장이 아마 최종적인 청문 절차가 될 건데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12월 5일에 마감이 됐던 그 보훈부 자체 특정 감사 이후에도 한 달이라는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했고 이의제기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범위여서 네. 14개의 비리비가 확정이 됐던 건데요.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혹시라도 뭐 더 할 말이 있느냐 수준의 청문이 진행이 되는 것이겠고요. 네. 뭐 크게 변수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근 시일 내에 해임 재청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참 우리가 그동안 김영석 관장의 모습을 다 지켜봤고 또 의원님께서는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이제야 정상화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힘들었지만 제가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로서 이사회를 진행을 하는데 네. 마지막 김영석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이제 가결을 할 때 독립기념관에 계신 노조 대표님께서 꼭 발언을 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주셨을 텐데요. 너무 힘들었다 하시면서 해임안이 가결이 되고 나니까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관장이 옴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독립기념관의 위상이나 그 정신이 많이 훼손이 됐던 것에 대해서 참 힘들게 느꼈다가 해임이 가결이 되니까 그게 이제 좀 감정적으로 표출이 되셨던 것 같아서 저도 힘들었지만 참 많은 분들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이제야 정상화되고 있다. 빨리 바로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